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란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도 이 다보험 세무회계 대표님 이진석 대표님과 함께 증여의 스텝 3, 세 번째 중요한 증여를 지금 앞두고 계신 분이나 생각하고 있는 분들께 꼭 알아야 되는 점, 그 중에 이제 생각해 봤는데 막상 했는데 이게 아니다. 취소를 해야 될 때. 네. 우리 거래도 하면은 취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실거래가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이 증여를 취소할 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셔서, 오늘 준비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증여를 취소할 때 이 주의 사항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보시죠. 네. 일단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보통 증여를 하셨다가 이제 보통은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많았는데, 증여하시고 이거를 이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라든가 네.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증여를 취소하시고 이제 다시 소유권을 이전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그 기한의 차이로 인해서, 네. 그러니까 증여를 했다가 이걸 내가 다시 반환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네. 증여 반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 증여 반환을 하는 시기에 따라서 이제 그 반환도 어떻게 보면 증여로 또 볼 수 있는 세법상,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증여세를 2번 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자녀한테 아파트를 줬는데 거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어요. 취득세는 일단 별도 논외로 하고, 네. 증여세를 신고 납부를 잘 했는데 이걸 다시 어떤 사유로 인해서 다시 취소를 하고 반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다시 가져오시는 거죠, 자녀로부터. 근데 이거를 시기를 잘 못 맞추면 네. 그것도 다시 증여로 봐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또 뜯어가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실수하는 순간 날아가는 그냥 거예요. 세금, 이거야말로 세금 폭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규정을 잘 모르고, 네. 보통 이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열에 한둘 네. 분 있을 것 같은데, 많은데요, 그러면? 진짜 한 분은 있을 것 같아요, 꼭. 미연에 방지하고자. 왜냐면 이제 보통 요즘 같은 경우 홈택스에서 셀프 과세 하시고 이렇게 법무사 찾아갔다가 셀프로 신고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해당 증여 반환에 관한 규정을 만약에 법무사님이 그걸 설명을 안 해주셨다. 왜냐면 이제 셀프로 하신다고 이거를 만약에 세무사한테 세무대를 안 맡겼다면 증여세 신고를, 그리고 이제 법무사님한테 그걸 이제 설명을 못 들으셨는 경우에는 난리 나는 거죠. 시기를 놓치는 경우에. 이게 뭐냐면은, 지금 표를 보시면, 증여 반환 시기라고 표현을 했고, 이제 현금을 증여를 했다가 반환을 하느냐, 아니면 비현금이냐, 부동산 같은 비현금을 증여를 했다가 다시 원래의 증여자한테 반환을 하느냐, 이렇게 나누는데, 현금은 기한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원래 증여를 했다가 다시 반환하면 2번 내는 거예요. 현금은 그냥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또 주의해야죠. 중요한 점이네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내가 1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했어요. 계좌이체 내역도 남기고, 보통 이제 현금 증여에 대한 신고를 할 때 그 첨부 서식이 뭐냐면, 이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당연히 작성을 할 거고, 금융 이체 기록 내역, 금융 이체한 내역을 확인증, 이체 확인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첨부를 해서 신고를 하거든요. 신고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이체 내역을 남기면서 반환을 했다고 쳐요. 그것도 다시 증여예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를 어떤 조사관이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소명 안내가 왔어요, 만약에. 그러면 원칙이 그거기 때문에 빼박인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는 사실 이걸로 문제될 건 없는데, 없죠. 아예 없는다고 보는데, 현금 증여에 대한 반환은 보통 그런 경우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빌렸다가 줄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장치를 어떻게 하겠죠. 세무사랑 또 상의를 해서. 근데 그렇지만 규정상으로 봤을 때 현금을 증여했다가 다시 반환하는 경우엔 그 반환 시기와 무관하게 무조건 그냥 다시 증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규정상으로 봤을 때는 핵심 쟁점은 비현금을 반환할 때지만 현금은 그렇다. 그렇죠. 원래는 룰상으로는 그렇죠. 이게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증여로 보는 것이 맞다. 네, 맞아요. 반환 자체를.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동산이죠. 비현금. 이제 세 가지 경우를 나누는데, 증여세 신고 기한 이내에 다시 반환을 하느냐, 아니면 신고 기한 경과하고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을 하느냐. 이때의 반환은 당연히 이제 소유권 이전이 넘어가는 이제 등기부 등본상 등기 접수일을 표현을 하면은
소유권이 다시 넘어가는 걸 반환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나머지 세 번째는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이 지나서 반환을 하느냐. 네.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보거든요. 네. 첫 번째 이제 증여세 신고 기한 이내에 다시 그 수증자로부터 다시 증여자한테 해당 증여재산이 반환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당초 증여한 거랑 반환한 거랑 둘 다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직 신고 안 했잖아요. 정말 제대로 된 취소네요, 이게. 그렇죠. 이거는 그냥 뭐 일반적인 얘기죠. 증여했다가 신고기한 이내에 다시 반환을 했어요. 네. 그럼 증여세에 납부할 것도 없고, 네. 뭐 원래의 증여에 대해서 납부할 것도 없고, 반환에 대해서 신고 납부할 것도 네. 없는 거예요. 단지 취득세는 네. 반환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논의긴 한데 설명을 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면 거기에 대한 취득세를 낼 그렇죠. 거잖아요. 증여취득세 내야죠. 근데 반환을 했다. 네. 취득세는 다시 못 돌려받아요. 아, 취득세. 한 번 낸 세금은 돌아오지 않는다. 취득세는 그래요. 그게 참 애매하긴 하죠. 네. 그거는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여기서 이제 신고기한이라고 다시 네. 한번 설명드리자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네. 그러니까 증여일이 만약에 오늘이다. 네. 그럼 10월 말일 지나서 11월, 12월, 1월 말일까지가 신고 납부 기한이거든요. 네. 근데 1월 31일 되고 2월, 3월, 4월 이내, 4월 말 이내에 반환이 이루어진다. 그럼 당초에 냈던 증여세는 이제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반환에 의해서 한 거는 다시 증여로 봐주지 않을게. 그 데드 기한을 신고 납부 기한으로부터 3개월까지. 이거는 이미 이제 신고를 한 상황. 그렇죠. 신고 납부 기한까지 네. 했고, 네. 근데 신고 납부를 했어요. 했는데, 신고 납부 기한까지 신고를 하고 납부를 했는데, 그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이걸, 다시. 이건 아닌 것 같아. 다시 소유권 돌리자. 나한테 다시 돌리자. 뭐 아들아. 아빠가 다시 돌려받았어요, 아버님이. 네. 그러면 그거를 증여로 다시 보지 않을게.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이건 다행이죠, 그래도. 그렇지만, 이것도 낸 거는 또 어떻게 보면 다행은 아니네. 네. 이것도 뭐 그것이 계약금 떼이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때 냈던 증여세는 못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생각을 잘 하시고 해야 되는데, 네네네. 이게 피치 못할 사정이잖아요, 오늘 얘기하는 게. 증여 그렇죠. 취소가. 피치 못할 사정이,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근데 것 이게 쉽게 얘기해서 신고기한 이내라면은 문제가 없는 건데, 일단은 신고기한 내에 이게 취소를 바로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 케이스가 많을 것 같은데, 이미 이렇게 했는데, 네. 따지고 보니까, 자녀도 이제 본인 자산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 했는데, 받으니까 이게 세금이 엄청 많이 내게 생긴 거야. 네네네. 그럴 때, 뭐, 자녀에게 또 넘기거나 할 수도 없어서, 그냥, 최소로 돈을 최소화하는 건 다시 부모님한테 돌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환에 대한 과세를 안 받으면서, 다시 돌려주는. 그렇죠. 그래도 세금은 엄청 내겠네요, 이것도. 그래도 증여세 내고 취득세 내잖아요. 그 단지 반환에 대한 증여세는 적용을 안 할게.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좀. 많이 내죠, 이것도. 많이 내죠. 엄청 손해보는 거죠. 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해야 되는데, 그 전과 다르게 신고 기한 지나고, 네.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반환이 이루어지잖아요. 두 번 증여세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원래 내야 될, 그러니까 원래의 수증자가 내야 될, 네.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자녀가 이제 수증자라고 한다면, 네. 자녀가 이제 신고 납부했잖아요, 증여세. 네. 그 다음에 3개월이 지났어요. 네. 근데 그때도 반환 안 하고 또 3개월이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 이제 반환 의사결정을 하시고, 네. 이걸 다시 아버님한테 반환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들이 아버님한테 다시 새로운 증여를 한 거로 봐요. 그렇구나. 두 번의 증여. 네. 두 번, 이렇게 될 거면, 만약에 이 케이스가 되면은, 증여를 취소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매도하셔야 돼요, 매도. 매도하셔야죠.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매도하실 거예요. 의사결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증여를 요거를 하게 된다면, 다시 반환을 한다, 취소를 한다, 막. 네. 뭐 계약 취소니까 이거는 사인 간의 계약이니까 네.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법상 증여세법 적용할 때 원래 냈던 증여세 안 돌려주고 새로 아들이 아버님한테 증여한 거 다시 새로운 반환 증여로 봐서 반환을 증여로 봐서 증여세 또 매기고 취득세 아들이 냈을 거고 아버님이 취득세 또 내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그러니까 개념상이긴 하지만 이건 세금 폭탄이잖아요. 그야말로 다이너마이트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납세자 100분 중에 한 분이 만약 이런 케이스가 있다. 네. 좀 가슴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이런 케이스를 맡아본 적은? 이 케이스는 있어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그냥 흔히 있을 것 같아. 있어요. 두 번째 네, 거 두 번째 진짜 거는 있을 것 있어요. 같은데, 네. 세 번째는 사실 이거는 매도로 가야지.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금액이 작으면 모르겠다. 금액이 아까 말했지만 뭐 1억, 2억, 뭐 이 정도밖에 부담부 증여로 해서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다시 돌려받아도 그래도 양도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으나 이게 금액이 일정 부분 요즘에 다 부동산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대략적으로 다 5억 넘게는 갈 텐데 그랬을 때는 파는 게 매도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그렇죠. 이제 뭐 요게 만약에 양도의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네. 양도의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 이제 증여가 이루어지고 네. 아버님으로부터 아들한테 증여가 이루어졌고 5년 이내에 팔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2월 가세 그거는 2월 가세 맞죠. 그걸 이제 좀 고려는 하긴 해야죠. 그래,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증여를 받으면 이제 5년 이내에 팔면은 그렇죠. 이제 그 양도세가 최초 이제 분양자한테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중자가 아니라 증여자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하면 팔지도 못하네. 그러니까 일단은 못 파네요. 일단은 뭐 팔게 됐을 때 네. 2월 과세 규정도 한번 지금 그냥 갑자기 생각해 보면 2월 과세 규정도 생각해 봐야 되고. 네,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 생각하면은 못 파네. 못 파는 거네요. 제가 지금 잠깐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증여세 2번 내면은 파는 게 낫겠네 생각하지만 5년 이내는 못 파니까. 네네. 네. 이런 경우에는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지금 약간 이제 헷갈리긴 하는데 요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2월 과세가 적용이 되느냐. 네. 여기 이제 세부적으로 제가 뭘 하나 생각이 안 나서. 근데, 이걸 또 뭔가 이렇게 그렇게 해주는 게 예외 규정처럼. 그러니까 만약 증여세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된 경우고 지금. 네. 그리고 요거를 반환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 이걸 양도를 하는 거니까 다시. 네. 그 양도의 상대방이 만약에 타인이었다면. 네. 그러면 2월 과세 적용을 무조건 받는데. 네. 그리고 너무 짧은 기간이고 또 이거를 다시 어떻게 보면은 증여자한테 이거를 돌려주는 개념인 거니까. 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제 양도 대가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양도 대금이 왔다 갔다 부모 자식 간에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양도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2월 가세 이런 걸 일단 배제하더라도 이거를 증여를 하고 그 반환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 아버님한테 다시 양도를 한다. 그러니까 증여로 다시 또 증여를 취소하는 게 아니라 매도를 부모한테 하는 형식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 이제 대금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첫 번째.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아버님이 부담해야 될 취득세는 유상양도에 의한, 유상취득에 의한 증여 취득세율이 아니라. 취득 시점부터 해서 그렇죠. 양도로 또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또 여러 가지로 또 복합적으로 또 이렇게 파생되니까. 이제 세법 자체가 원래 이제 막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게 만약에 이제 살려줄 수 있는 그게 있다면은 2월 가세가 적용이 안 된다면 양도대금을 자녀분과 주고받을 수 있다면 양도대금이 조금 더 그렇죠. 이게 형식적으로 양도의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아드님이 아버님한테 다시 판다 양도로 그럼 아버님이 돈을 아드님이 아버님의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돈을 현실적으로 당장 이체를 못 한다면, 그걸 소명이 안 된다면 양도로 보자고 또 그 자체가 또 증여 추정이, 증여 추정이 되니까. 증여 추정을 보기 때문에, 왜냐면. 가족 간의 거래는 웬만하면 다 증여 추정이니까. 뭐 그런 케이스죠. 이거 되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뒤에, 지금 대표님이랑 말씀 나눈 걸, 뒤에 이제 동일하게 이제 이렇게 사례를 가지고 온 건데, 이게 다 지금 얘기한 거예요. 얘기한 거거든요. 케이스 1, 2, 3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케이스 1 같은 경우에 설명드린 것처럼 신고 납부 기한 이내에 다시 반환이 이루어지면 과세 제외고, 케이스 2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최초의 증여분 말고 신고 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이 이루어지면 최초는 증여세 과세 그냥 그대로 가고 두 번째 반환에 대한 증여세는 적용을 하지 않을게. 이거고 케이스 3 여기 그림상 보면은 3개월이 지나서 지금 반환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A로부터 B한테. 그렇게 되면 두 번의 증여세를 과세가 된다. 요렇게 지금 요 반환 규정이 요렇거든요. 근데 요게 세법상 나와 있는 규정이기도 하고,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고, 두 번째 같은 케이스는 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피하는 방법은 그냥 그거네요. 미리 제대로 정해놓고 증여를 그대로 하고 뭘 아낀다고 생각하고 이게 한두 푼 100만 원, 200만 원짜리도 아닌데 셀프 등기한다고 하거나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큰일 치르면서 찾아가는 것보다
상담 제대로 교차로 네. 받으시고 맞아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음. 최대로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실질적으로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네, 뭐,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이제, 그렇잖아요, 원래. 그렇죠. 아는 만큼 보인다. 맞아요. 네, 그런 말도 있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아까 전에 이 마지막 케이스 3 과세에 대해서 또 과세, 그러니까 이게 취소를 안 하고 네. 매도를 하면 어떨까라는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는 차후에 만약에 또 뭔가 네. 있다면 뭐, 다음 시간에 뭔가 있다면 네네, 좀 제가 알려주시는 걸로. 바로 근데 알려드릴게요. 근데 케이스 3은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은 없을 것 없어야 같아요. 돼요. 이거는 없을 거예요. 이건 사실상 요즘 같은 이때까지는 요즘 같은 시기에 이게 좀 잘 발생되지 않을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튼 세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네. 두 번의 증여세를 낼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거를 인지하시고 증여 취소에 대해서는 취소가 안 나오게끔 하는 게 최상이다. 그렇죠. 그리고 신고 기간 전에는 신고 기간 넘어가기 전까지는 다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점. 어쩔 수 없이 하실 때는 그때까지는 취소를 하셔야지. 네. 뭐 당초 냈던 증여세 만약에 그 신고 네. 납부 기한이 납부를 했다 미리 네. 그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취득세는 아니라고 네. 쳐도 뭐든지 세금은 빨리빨리 내야 되고 기간을 그래야지 좀 나중에 돌려받을 맞아요. 수도 있는 맞아요. 구실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네. 신고 납부 기한 지나서 네. 그 이제 나 이제 끝났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뭐 그렇잖아요. 의사결정을 하시고 증여자랑 수증자 간에 또 뭐 트러블이 있거나 그러면 뭐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케이스 봤거든요. 네. 꼴보기 싫다고 다시 돌려달라고. 뭐 아들 꼴 보기 싫어도 갑자기 너 이 새끼 너 다시 갖고 와. 그다음에 갖고 와. 그래서 진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약간 그 딸한테 줬거나 아들한테 줬을 때 뭐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던가 그리고 뭐 사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백하는 경우도 덜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요거 주의하시고 이제 앞으로 그 다음 시간에는 증여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좀 몇 가지 보통 이제 그 주택 구입자금 관련해서 자금조달 계획서라든지 중요한 내용이에요. 실전적인 거. 그렇죠. 실전적인 차용증 관련해서 요 금전 소비대차 관련해서 차용증 요런 실무적인 거 자금조달 계획이라든지 요런 거 관련한 거랑 몇 가지 한번 중요한 사항을 한 테마별로 2가지 정도만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자금조달 계획서. 그렇죠. 그게 또 쓸 때 항상 물어보시는 분 많아요. 이거를 어떻게 쓰는 게 맞냐. 상담을 엄청 했거든요. 자금조달 그러니까 관련해서. 막 종목을 10개를 넣어서 막 어떻게든 뽑아내려는 분이 있고 그냥 한 방에 통해서 넣으려고 하는 분도 있고. 근데 사실 자금조달 계획서를 유리하게 가는 거는 부담부증여가 제일 유리하니까. 그건 대표님 말씀.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거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또 귀중한 시간 내주신 또 이진석 다보험세무회계 대표님, 이진석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 주실 거죠? 당연하죠. 좀 더 신경 써서. 일단 발산역에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케이스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다면 하단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시기 위해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오늘 한 영상 내용들은 한 번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2번, 3번 보실 수 있게 해놓고 또 블로그도 제가 작성을 해놓을 테니까 많이 들어와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무도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